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경주 29.9도, 대구 29.2도, 포항 29.6도까지 올라 다소 더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모레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5년 대구 신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대구문화방송 카메라에 잡힌 이래 수달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달을 포획해 무선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종입니다. 2005년 1월 대구 신천에서 대구문화방송의 카메라에 처음 포착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목격이 확인돼 시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달의 이동 경로와 행동 특성, 개체수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달은 매년 평균 한두 마리씩 로드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올해 신천과 금호강의 수달에 대한 정확한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수달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를 못하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 또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는 게 또 목적이고. 정확한 이동 경로와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수달을 직접 포획해 무선 발신기를 심어 추적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또한 수달의 배설물을 채집해 DNA 분석을 해 수달의 혈연 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수달이 과연 어디를 좋아하며 보금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수달을 생포를 해서 무선 추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연구입니다. 근데 사실 무선 추적을 어떤 학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자체 연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이번 수달 조사는 신천뿐 아니라 인접한 금호강 유역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 대구의 야생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확보해 도시 수변 공간 이용과 하천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버스업계가 고령의 비정규직 기사 채용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처우를 악화시킨다며 크게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버스 기사들이 회사의 기간제 비정규직 기사 채용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사들은 60살 이상 고령의 계약직 기사가 채용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과로에 시달리던 계약직 버스기사 66살 김모 씨가 신호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숨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중력이라든지 특히 야간의 시력 저하 등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포항 시내버스 회사는 61살이 넘은 고령의 경력기사에게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거 채용으로 처우가 악화될 수 있고 비정규직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동 강도가 첫째가 막 세져 버리고요. 그러면 임금이 또 착취가 되다 보면 이 노동 여건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악화되는 그것이 다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제 불친절로 이어지게 되죠. 이에 대해 시내버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포항시는 노사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에 협의를 잘해가지고요. 원만히 조정을 잘해가 시민은 불편 없이 해줄라. 버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년 연장과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며 경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촉탁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에 반발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버스회사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3시 20분쯤 권영진 대구시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수행원 2명과 함께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지난달 22일에는 동구의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구 경북이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받는다는 지역 홀대론 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중앙부처의 대구 경북 출신 인사가 크게 줄어들었고 예산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홀대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한국당은 역홀대론을 내세웠다며 중앙정부 증오심을 지방선거에 악용해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지난 30년간 대구 경북의 일당 독점 구도가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지역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당원 평의회 원로당원과 집행부가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직무유기를 넘어 해당 행위에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경북도당이 부적절한 후보 공천과 폐쇄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주시장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가 잘못됐는데도 강행했다며 중앙당의 심판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단체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시군 행정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시군마다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선으로 임기가 끝나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부단체장들은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의 선거를 돕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심야 시간 안동 지역의 야산을 돌며 하루 평균 2억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일당 5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 가담자 중 40여 명은 주부였고 대전과 경남 등 원정 이윤원이 절반이었습니다. 경찰은 총책 53살 A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수성구청의 펀드 손실금을 메워주기 위해 은행 전직 임원 14명이 개인 돈 12억 2천여만 원을 쓴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는 믿기 어려운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 공무원 6명이 펀드 손실을 감추기 위해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것도 윗선 개입이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지만 경찰이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금융위원장 직인을 위조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하고 2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25살 C씨에게 전화해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서울의 한 카페로 불러낸 뒤 금융위원장 위조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짝퉁 해외 유명 골프옷 750여 점을 싸게 팔아 챙긴 혐의로 42살 A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짝퉁 골프용품 1,500여 점, 정품 시가로 1억 7천만 원치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